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의 미국 내 생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차별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반도체 제조사의 투자 계획에 대해 성명을 내고 미국을 위한 또 다른 큰 승리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기차와 반도체 등 핵심 부품들을 미국에서 만들 것이라며 미국 경제를 아래 단계에서부터 건설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산 제품에만 보조금을 주도록 해 결국 미국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의미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백악관도 미국의 제조업이 돌아왔다고 논평했습니다. 미국의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인 마이크론은 아이다호주의 새 공장에 10년간 1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미국 정부는 보조금 혜택을 감안하면 같은 기간 17,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의 차별 문제를 풀어야 하는 우리 정부로선 달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앞서 실무대표단이 현대차 미국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법 적용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창양 산자부 장관도 추가로 미국을 찾아 고위급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하와이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실장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고 미국 측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차원에서 이 법의 영향을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당장 법 개정까지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미국의 새로운 법 때문에 우리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죠. 이 법이 발효가 되면서 당장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우리 전기차들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합동대표단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워싱턴에 도착을 했는데요. 왕종명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왕 특파원, 법이 발효가 된 지 2주가 채 안 됐는데 정부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산자부, 기재부, 외교부로 꾸려진 대표단이 내일 백악관과 행정부, 의회 관계자를 잇따라 만날 예정입니다. 일단 실무급 대표단이고요. 다음 주에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하고 이창양 산자부 장관도 방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면 한미 정상이 이 문제를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한국산 전기차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미국의 법을 고쳐야 하는 상황인데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완전한 해결보다 피해 최소화가 목표라는 걸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조태영 주미대사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법률로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완전한 해법 마련에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해서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오늘 국회에서 법의 적용을 2025년까지 미루어달라고 이미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2025년은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에 전기차 공장을 완공하는 때라서 이 법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연말까지 중국산 배터리에 세밀한 지침을 세우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한국 측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보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반영을 한다고는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의견이 얼마나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으로 지지율 상승에 재미를 보고 있는 현실이 한국 입장에서는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물가 오름세는 민생 관련 법안으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 법이라서 중도층의 표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에 유리한 법의 골격을 철저히 유지할 것이고 한국산 배터리에 중국산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당장 큰 기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고 공장 착공도 앞당기겠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정의선 회장에게 미국을 선택해서 감사하다라는 말까지 했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주도해서 통과를 시키면서 현대차가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니냐, 이런 뒷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바이든 대통령은 문제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를 촉구하는 연설을 하면서 현대차의 투자를 언급했습니다. More than 100 billion in electric vehicle battery investments by Ford, General Motors, Hyundai, Tesla and more. 5월에 방한했을 때는 직접 정의선 회장을 만나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So Chairman Chung, thank you again for choosing the United States. We will not let you down. 그런데 정작 통과된 법은 현대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실속은 다 챙기고 뒤통수를 쳤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 하지만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문제의 법안도 작년부터 추진하다가 이번에 인플레 감축법으로 이름만 바꿔 통과된 겁니다. 그간 배터리와 반도체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실제로는 중국 견제가 주요 목적입니다. This is an important piece of legislation that was worked on over the course of many months that will allow us to carry forward key elements of the domestic agenda. 이번 법안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강화해 미국 내 제조업 부활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배터리 원자재를 일정 비율 이상 미국산을 써야 보조금을 주기로 했는데 현대뿐 아니라 유럽과 일본의 자동차 제조사들도 모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법안대로라면 내년에는 보조금 대상이 되는 차량이 GM과 포드 같은 미국 회사 만여 대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6월 이후 처음으로 40%를 넘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를 지지율 반등의 주요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서 현대차 그룹은 어제 오늘 총 13조 원이 넘는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화답하듯 시간을 내서 정의선 회장과 만났는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인 경제 동맹이 반도체에 이어 전기차와 자율주행, 인공지능으로 이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임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한자리에 선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55억 달러에 이어 추가로 50억 달러, 우리 돈 약 6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로봇공학, 도심 항공교통,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에서 미국에 직접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Our valued customer in America will innovate products and solutions and contribute to global carbon neutrality efforts.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50여 분 동안 정 회장과 만난 바이든 대통령은 밝은 표정으로 감사 뜻을 전했습니다. So Chairman Chung, thank you again for choosing the United States. We will not let you down. 반도체에 이어 자율주행과 배터리, 인공지능이 한미 간 새로워질 기술 동맹, 경제 동맹의 중간 다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기업은 미국 내수 시장과 함께 첨단 기술을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경제 분야를 앞세운 포괄적 전략 동맹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중국의 경계심을 키울 수 있다는 건 여전히 부담입니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 수출 60%를 차지한 세계 최대 시장이자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입니다.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협력체 IPF 출범 정상회의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